역사상 가장 유명한 라이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를 꼽으실 거예요. 그쵸? 천재를 질투한 평범한 음악가의 비극.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아마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카데미상을 무려 8개나 휩쓴 영화 아마데우스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죠. 용서의 다오 모차르트. 바로 이 한마디로 살리에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질투의 화신이자 모차르트를 죽인 암살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이야기, 그 신화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화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박혀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죠. 바로 영화 아마데우스가 만들어낸 완벽한 구도, 그러니까 천재와 그를 질투하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 정말 두 사람이 완벽하게 대비되잖아요. 한쪽엔 저속하고 막 웃어제끼지만 음악만큼은 신이 내린 것 같은 천재, 모차르트가 있고요. 다른 한쪽엔 평생을 신앙심 깊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재능 앞에서 질투에 불타는 궁정작곡가 살리에리가 있죠. 와, 이보다 더 극적인 대결 구도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 기록을 뒤져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영화가 그려낸 18세기 비엔나의 모습이랑 실제 현실은 뭐랄까 거의 180도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요. 당시 음악계의 정점에 있던 사람은 모차르트가 아니라 바로 살리에리였습니다. 황실 궁정악장. 이게 그냥 높은 자리가 아니라 당시 유럽 음악계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타이틀이었어요. 돈, 명예, 권력,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죠. 반면에 모차르트는요? 사실상 직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작곡가에 가까웠어요. 재정적으로도 항상 쪼들렸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대였던 거죠. 오히려 기록을 보면 모차르트가 살리에리라는 그 거대한 권력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내용은 있어도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했다는 증거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이 둘 도대체 무슨 사이였을까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라이벌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남아있는 증거들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들이 라이벌이 아니었다면 대체 뭐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튀어났습니다. 바로 수백 년 동안 먼지 속에 잊혀있던 어떤 낡은 악보 뭉치에서요. 바로 2016년이었어요. 체코의 한 박물관 수장고에서 정말 우연히 오랫동안 잊혔던 악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악보가 바로 우리가 알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었던 거죠. 무려 23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악보의 제목은 오피리아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짧은 칸타타였는데요. 중요한 건 작곡가 이름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구 이름이 쓰여 있었을까요? 바로 모차르트, 그리고 살리에리.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곡이었어요. 서로를 죽도록 미워했다는 사람들이 함께 곡을 썼다고요? 이건 뭐 명백한 증거죠. 둘은 원수가 아니라 협업까지 했던 동료였던 겁니다.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찾아보면 둘의 관계가 괜찮았다는 증거는 계속 나와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그 유명한 피가로의 결혼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황제 대관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행사에 연주할 곡으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직접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건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그의 어린 아들을 제자로 받아 무료로 가르쳐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이에요. 모차르트도 편지에 살리에리가 내 오페라 마술피리를 보러 와서 계속 브라보를 외쳐줬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썼거든요. 이게 어떻게 원수지간의 모습이겠어요.
아니, 이렇게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쩌다가 살리에리는 역사상 최악의 질투쟁이, 심지어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의 작은 가십이 어떻게 거대한 신화로 부풀려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1791년 모차르트가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어요. 아니, 왜 갑자기 죽었지? 혹시 독살 아닐까?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비엔나에 쫙 퍼졌죠. 이뜬 소문이 40년쯤 지나서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손에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희곡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오페라로 만들어지고 연극으로 만들어지면서 점점 살이 붙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1984년 밀로스 포만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가 빵 터지면서 이 소문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역사적 사실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완벽한 사례 아닌가요? 실제 역사는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데 천재를 질투한 범죄라는 이 강력하고 매력적인 스토리 하나가 모든 진실을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두 음악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재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혹독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요즘 심리학에서는 의도적 연습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오래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못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복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반복인 거죠. 이 의도적 연습이라는 관점으로 모차르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흔히 모차르트를 그냥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가 21살에 첫 걸작을 쓰기까지 무려 18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당대 최고의 음악 교사였던 자기 아버지 밑에서요. 이건 그냥 신의 선물이 아니라 18년간 쌓아 올린 지독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살리에리는 어땠나요? 살아있을 땐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제자들을 키워낸 위대한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주로 영화 속 신화로만 기억하죠. 반면에 모차르트는요? 살아생전엔 늘 돈 때문에 힘들어했던 프리랜서였지만 그의 음악은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죠. 천재의 대명사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한 시대를 완벽하게 정복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시대를 살았던 살리에리냐? 아니면 영원을 살고 있는 모차르트냐? 성공이란 무엇이고 남겨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